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올 한 해 가게를 어떻게 꾸릴지 예산을 책정하고 계획을 정하게 되는데 올해도 가계 재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방 정부 지원금이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먼저 캐나다 자녀 양육비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4.7% 인상분이 지급됩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6세 미만 자녀는 연간 최대 7,787달러, 6세에서 17세는 최대 6,570달러까지 지원받으며 연방 국세청이 관리합니다. 캐나다 연금은 월 815달러에서 최대 1,364달러까지입니다. 연금 납부 기여 기간과 금액, 수급 시작 연령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용되며 과세 대상으로 개인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소세 부과에 따른 연방 탄소세 환급금은 1월 15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15일에 지급됩니다. 온타리오와 엘버타, 사스카추완, 매니토바, 노바스코시아, 뉴펀들랜드, PEI주 납세자에게 제공되며 지급액은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주는 성인 기준 최대 140달러, 자녀 1명당 최대 35달러이고 엘버타주는 최대 225달러, 자녀 56달러 25센트입니다. 중저소득층인 캐나다 개인과 가족이 지출한 GST 일부를 돌려주는 GST 환급은 싱글인 경우 최대 519달러,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 있는 경우 680달러, 19세 미만 자녀 1인당 179달러를 받습니다. 내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과 7월, 10월까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세금 신고 시 자동으로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캐나다 근로자 혜택은 소폭 올랐습니다. 1년 내내 캐나다에 거주하고 합법적인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개인은 최대 1,518달러, 가족은 최대 2,616달러까지이며 CWB 장애 보조금도 최대 784달러로 늘었습니다. 신규 캐나다 장애인 혜택은 18세에서 64세 사이 장애인 지원금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간 최대 2,400달러가 지급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 밖에 온주에선 중저소득층을 위한 온타리오 트릴리움 혜택이 자격 있는 주민에게 매달 10일이나 이전에 지급되고 엘버타주는 자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이 2월과 5월, 8월, 11월에 지급됩니다. 정부 지원금 지급 일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얼티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총격과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등 강력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저녁 토론토 서쪽 지역에선 두 그룹이 서로 100여 발을 발사하며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폭행과 자동차 도난, 주거 침입, 강도 성범죄, $5,000 이상 절도 등 주요 범죄는 2023년보다 지난해 3%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총격과 총기 발사는 470건이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무려 36% 급증했습니다. 살인사건도 지난달 22일까지 44건이 발생, 한 해 전 73명보다 증가하면서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살인사건의 60%는 총기 살인입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한 총기 폭력은 경찰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총기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940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14% 증가했고 총기류 700여 정이 압수됐습니다. 차량 도난 사건도 잦았지만 2023년보다는 25% 감소했습니다. 보석상 터리는 2023년 25건에서 지난해 5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들과 관련해 경찰은 총기 범죄 재범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차량 도난에 대해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토시는 폭력과 빈곤, 노수, 실업 및
약물이나 정신건강 위기 등 폭력의 근본 원인 파악과 예방, 지원 체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의 조직범죄단 활동,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 부의 불평등, 소셜미디어 등이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 이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교육과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사회 단체 역시 만성적인 자금 부족이 범죄 증가의 요인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한 공공안전 전문가는 차량 강탈이나 스매시 앤 그랩절도 총기 폭력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북미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토론토는 안전한 곳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조류 독감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BC주 질병통제센터가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4일 발열과 결막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13세 소녀는 치료 없이 퇴원했지만 기침과 구토, 설사에 호흡곤란으로 7일 다시 입원했습니다. 다음 날 BC 아동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 삽관 등 집중 치료를 받은 소녀는 11월 29일부터 전염성은 사라졌고 12월 18일에는 산소 호흡기도 제거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프레이저 보건지역 출신 소녀가 감염된 균주는 10월 프레이저밸리 지역 야생 조류에서 발견된 균주와 거의 일치했고 가금류 농장 발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론토 전문가는 이번 사례 증상이 앞서 20년간 보고된 조류독감 인체 감염 사례들과 비슷하다며 치명성이 매우 높은 만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의료진에 따르면 소녀의 가족이나 병원에서 2차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해가 바뀌었어도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어젯밤 9시 노스역 욕드웨이 크레센트와 조드프루 에비뉴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이 직접 병원을 찾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중태에 빠졌으며 사건을 조사 중인 토론토 경찰은 오늘 아침까지도 용의자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밤 11시엔 스카보로 골프클럽 로드와 제레미아 레인에 있는 가정집을 향해 총이 발사됐고 30분 뒤 핀치 애비뉴와 미들필드 로드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도 총격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어 15분 뒤 버치마운트 로드와 버트랜드 애비뉴 근처에서 총격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는 가운데 스카보로에서 발생한 3건과 관련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밤중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저층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 블러 스트리트 웨스트와 배터스 스트리트 인근에 있는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당국이 연기를 마신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구조했으며 발견 당시 중태이긴 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들과 애완동물을 버스로 대피시킨 소방당국은 이번 불이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남부와 북부 지역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환경성은 뉴마켓과 베리, 키치너, 오웬사운드, 오릴레아 지역에 오늘 밤까지 최소 20cm에서 최대 60cm의 많은 눈이 내리고 해밀턴과 구엘프, 칼레돈 지역엔 5에서 10cm의 눈이 내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역에 따라 시속 60km의 강풍이 몰아쳐 눈발이 날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며 이들 지역을 여행하거나 지나는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토론토는 오늘 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내일 낮엔 체감온도 영하 7도, 밤엔 영하 13도까지 더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으며 눈 올 확률은 40%입니다.
한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지역은 내일 오전과 오후 비올 확률이 90%이고 최대 22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을사년 새해 캐나다 전국에서 뱀의 해를 알리는 새해둥이들이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새벽 0시 0분 2초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캡룹스 로얄 인랜드 병원에서 3.45kg의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0시 0분 4초엔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에서 건강한 남아가 탄생했으며 이어 5분 후엔 토론토 노스욕 종합병원에서 3.57kg의 여자아이가 7분 뒤 BC주 뉴 웨스트민스터에선 3.19kg의 남자아이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밀레니얼과 Z 세대의 뒤를 잇는 알파 세대 다음인 베타 세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며 올해부터 2035년 사이 태어나는 세대를 부릅니다. 한편 캐나다 새해 첫날의 전통인 북극곰 수영대회가 열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와 호수, 강으로 뛰어들며 새해를 시작하는 동시에 콩고와 잠바디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기금도 마련했습니다.